퇴근길 지하철 안을 떠올려 보겠습니다. 같은 10분인데도 어떤 날은 순식간에 지나가고 어떤 날은 유난히 길게 느껴지곤 하죠. 누군가를 기다리는 5분은 길고 몰입해서 무언가를 할 때의 1시간은 어느새 사라져버립니다. 또 이런 순간도 있습니다. 사고가 날 뻔한 찰나 시간이 느려진 것처럼 느껴지는 경험입니다. 이쯤에서 자연스럽게 한 가지 질문이 떠오릅니다. 우리는 정말로 시간을 있는 그대로 느끼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뇌가 시간을 구성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일까요? 이 질문을 따라가다 보면 시간이라는 개념은 우리가 익숙하게 생각해온 모습과는 조금 다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보통 시간을 흐르는 것으로 떠올립니다. 마치 물처럼 앞에서 뒤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것처럼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빛을 감지하는 눈이 있고 소리를 감지하는 귀가 있지만 시간을 감지하는 감각기관은 따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지금이 몇 초쯤 되었는지 어느 정도는 느낄 수 있습니다. 이 지점에서 보이는 것은 시간이 외부에서 들어오는 정보라기보다 뇌 안에서 구성되는 경험에 가깝다는 점입니다. 이걸 조금 다른 방식으로 떠올려보면 이렇습니다. 영화를 볼 때 우리는 화면 속 인물이 움직이고 있다고 느낍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정지된 장면들이 빠르게 이어지고 있을 뿐입니다. 시간도 비슷합니다. 뇌가 사건들을 이어붙이며 흐름이라는 느낌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뇌는 어떤 방식으로 시간을 만들어내고 있을까요? 여기서 하나의 흐름이 보입니다. 뇌는 시간을 직접 측정하기보다 변화를 추적합니다. 무엇이 먼저 일어났는지, 얼마나 간격이 있었는지, 얼마나 많은 변화가 있었는지, 이런 요소들을 바탕으로 시간을 구성하죠. 이 과정에는 몇 가지 중요한 영역이 관여합니다. 기저핵은 짧은 시간 간격을 재는 역할을 합니다. 마치 내부의 간단한 타이머처럼 작동합니다. 소뇌는 보다 정밀한 타이밍을 담당합니다. 리듬을 맞추거나 정확한 순간에 움직일 수 있는 능력과 연결됩니다. 그리고 전전두엽은 조금 다른 역할을 하죠. 이 영역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미래를 기준으로 시간을 예측합니다. 이 세 가지가 함께 작동하면서 뇌는 간격을 재고 타이밍을 조절하고 앞으로를 예상하는 방식으로 시간이라는 경험을 구성하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기계처럼 일정하게 흐르지 않습니다. 상황에 따라 속도가 달라지죠. 같은 10분이 길게 느껴질 때도 있고 짧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이 현상을 떠올릴 때 하나의 모델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뇌 안에는 보이지 않는 리듬 장치가 있다고 가정해 보는 것입니다. 이 장치는 일정한 속도로 틱틱틱 신호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뇌는 이 신호의 개수를 바탕으로 시간을 느끼게 되죠. 이 과정을 떠올릴 때는 하나의 메트로놈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뇌 안에 보이지 않는 리듬 장치가 있어서 일정한 속도로 틱틱 하고 신호를 만들어낸다고 가정해 보는 것입니다. 이 메트로놈이 조금 더 빠르게 움직이게 되면 같은 시간 동안 더 많은 박자가 쌓이게 되고 결과 시간은 더 길게 늘어진 것처럼 느껴집니다. 반대로 메트로놈이 느려지게 되면 쌓이는 박자의 수가 줄어들면서 시간은 훨씬 짧게 지나간 것처럼 경험됩니다. 이렇게 보면 우리가 느끼는 시간의 길이는 실제 시간이 아니라 뇌 안에서 쌓인 리듬의 개수에 더 가깝게 보입니다. 그래서 집중하고 있을 때는 시간이 늘어진 것처럼 느껴지고 멍한 상태에서는 시간이 훌쩍 지나간 것처럼 느껴지죠. 시간은 흐르는 것이 아니라 처리되는 정보의 밀도에 따라 달라지는 경험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하나 더 중요한 요소가 등장합니다. 바로 도파민이죠. 도파민은 흔히 기분이나 보상과 관련된 물질로 알려져 있지만 조금 다른 관점에서 보면 예측과 변화의 신호를 조절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이 도파민이 시간 감각과도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죠. 도파민의 수준이 높아지면 뇌의 리듬 장치는 더 빠르게 작동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그 결과 더 많은 틱이 쌓이고 시간이 늘어진 것처럼 경험됩니다. 반대로 도파민이 낮아지면 리듬은 느려지고 시간은 더 빠르게 지나간 것처럼 느껴지죠. 이 현상은 일상뿐 아니라 특정 상태에서도 관찰됩니다. 예를 들어 도파민이 부족한 경우에는 시간 간격을 정확하게 판단하기 어려워지고 반대로 조절이 불안정한 경우에는 시간의 흐름이 들쭉날쭉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렇게 보면 도파민은 감정뿐 아니라 시간의 속도감을 조절하는 요소로도 작용하고 있습니다. 사고가 날 뻔한 순간 시간이 느려진 것처럼 느껴지는 경험. 이 현상을 조금 다르게 바라보면 실제 시간이 변했다기보다는 기억이 만들어지는 방식이 달라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위기 상황에서는 감각 처리와 신경 신호가 평소보다 훨씬 강하게 활성화되죠.
그 결과 짧은 순간 동안 훨씬 많은 정보가 기록됩니다. 이걸 카메라로 비유해보면 평소에는 초당 30장을 촬영하던 장치가 갑자기 300장을 찍는 것과 비슷합니다. 이후 이 장면을 떠올릴 때 정보가 훨씬 촘촘하게 남아있기 때문에 시간이 길게 늘어졌던 것처럼 느껴집니다. 즉, 시간이 늘어난 것이 아니라 경험의 밀도가 높아진 것이죠. 지금까지의 흐름을 따라오면 하나의 관점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시간은 단순히 흐르는 것이 아니라 뇌가 변화를 추적하고 간격을 계산하고 리듬을 조절하면서 구성해내는 경험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같은 하루라도 누군가에게는 짧고 누군가에게는 길게 느껴집니다. 시간은 하나이지만 그 시간을 느끼는 방식은 각자 다르게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우리는 시간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방식으로 시간을 만들어가며 그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